지상에 천국이 존재한다면 그곳은 바로 우즈베키스탄일 것입니다. 시인 유베날리스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조차 이 땅에 매혹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아는 전부라면 이곳의 장엄한 아름다움과 사람을 사로잡는 호사스러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셈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여행을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느 각도에서나 은과 금이 반짝이고 현지 여성들의 우아한 미소는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곳의 생활비가 미국보다 최대 70%나 저렴하고 프랑스의 월세보다도 낮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탐험해 보세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이름은 두 개의 튀르크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우즈는 자기 자신을, 베크는 주인을 의미하며 여기에 땅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전미사 스탄이 결합되어 자유의 나라라는 의미를 형성합니다. 이 나라는 내륙국이며 특별한 점은 주변 국가들 역시 모두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이며 다른 하나는 유럽의 리히텐슈타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면적은 약 24만 5천 제곱킬로미터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3,300만 명에 달하지만 국토 면적은 미국의 약 22분의 1에 불과하며 인구는 영국의 절반 정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사막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화한 방언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은 길고 매우 덥지만 겨울은 비교적 온화합니다. 중국과 지중해를 연결하던 전설적인 무역로인 실크로드를 따라 자리한 이 나라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존재하며 번영해 왔습니다.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같은 주요 도시들은 수세기 동안 이 무역로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려한 건축 양식의 궁전과 모스크, 영묘, 그리고 활기 넘치는 지붕 있는 시장들을 만나게 되며 방문객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수도 타슈켄트를 여행한다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인 초르수 바자르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초르수 바자르의 거대한 돔은 유목민족의 전통 천막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되었으며 푸른 문양과 웅장한 흰 기둥들로 장식되어 있어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장 내부는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1층에서는 고기, 치즈, 채소, 각종 절임 음식 등 신선한 식료품을 판매하고 2층에서는 의류, 보석, 그리고 마카다미아, 견과류와 말린 살구 같은 고급 건과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상인들은 언제나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며 이러한 소통이 관광객들에게 시장만의 특별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타슈켄트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또 하나의 명소는 도시의 보석이라 불리는 지하철 시스템입니다. 이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각 역마다 도시의 풍부한 역사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역은 발렌티나 테레시코바와 같은 유명한 우주비행사의 조각과 프레스코화로 소련의 우주 탐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인 알리셰르 나보이 역은 대형 모스크에서 영감을 받은 아치형 천장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건축미를 강조합니다. 한편 무스타킬리크 마이다니 역은 유럽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다슈켄트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단 12센트의 요금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여행입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타슈켄트는 인프라의 급속한 발전으로 점점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타슈켄트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 이곳에는 5성급 호텔과 웅장한 오피스 빌딩들을 들어서 있습니다. 힐튼 타슈켄트 시티는 도시가 지향하는 우아함의 상징으로 고급스러운 시설과 세련된 레스토랑, 프리미엄 쇼핑 공간을 제공하며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 모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루이비통과 구찌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럭셔리 쇼핑몰에 입점하며 경제적 번영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후에도 과연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로마만큼이나 오래된 역사를 지닌 우즈베키스탄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사마르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마르칸트는 아테네나 바빌론만큼이나 오래된 역사를 지닌 도시로 27세기 이상 이어져 왔습니다. 고대 아랍인들은 이곳을 동방의 보석이라 불렀고 유럽인들은 애정을 담아 위대한 인물들의 고향이라 불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이 도시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장엄하고 웅장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곳은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오늘날까지도 방문객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의 심장이라 불리는 레기스탄 광장에는
세계에 장엄한 이슬람 신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중심지였으며 상인과 학자, 여행자 모두에게 반드시 들러야 할 장소였습니다. 밤이 되면 황금빛 조명이 광장을 비추며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그 장면은 누구라도 시선을 떼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마르칸트에는 또한 비비 하님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 모스크는 15세기 이슬람 건축의 걸작으로 티무르 제국의 황제 티무르가 사랑하는 아내를 기리기 위해 건설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변화를 겪고도 비비 하님 모스크는 여전히 영원한 사랑과 권위를 상징하며 당당히 서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분주한 시장을 거닐다 보면 눈을 감는 순간 실크로드의 황금기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상인들의 외침, 향신료의 짙은 향기, 활발한 흥정의 분위기는 동서양의 상인들이 귀중한 물품을 교환하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에는 대상 대신 관광버스가 오가지만 활기찬 흥정의 문화는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브 바자르와 같은 시장을 거닐다 보면 현지인들의 따뜻함을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공으로 짠 카펫, 은 장신구, 고급 실크 같은 전통 상품을 판매할 뿐 아니라 이 땅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기꺼이 나눕니다. 시장 곳곳에는 실크 스카프, 도자기, 유명한 건과일 등 수공 예품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말린 살구와 견과류는 훌륭한 기념품일 뿐 아니라 도시의 향과 정수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인들은 이 도시를 위대한 인물들의 고향이라 불렀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큰 눈과 섬세한 이목구비, 빛나는 피부로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체현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고 윤기나는 검은 머리카락은 세심한 관리와 이 지역 특유의 자연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름다움과 차분한 태도는 오랫동안 중앙아시아 문화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매력은 아시아적 특징과 유럽적 특징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외모에 있습니다. 도드라진 광대뼈와 아몬드형 눈은 익숙하면서도 신비로운 인상을 주어 많은 방문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그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으로도 눈길을 끕니다. 섭씨 40도에 이르는 혹서나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아틀라스와 아드라스 원단으로 만든 긴 옷을 즐겨 입습니다. 보통 긴 코트, 실크 드레스, 넉넉한 바지, 낮은 구배 신발을 착용하며 흥미롭게도 옷의 색깔은 나이를 반영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선명한 빨강기나 분홍을 선호하는 반면 중년 여성들은 파랑이나 회색 같은 차분한 색을 선택합니다. 흰색은 모든 연령대에 어울리는 중립적인 색으로 여겨집니다. 남녀 모두 벨벳이나 양모로 만든 자수가 놓인 전통 모자를 착용하는데 이는 문화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친절하지만 교류할 때 지켜야 할 예절도 있습니다. 악수는 남성끼리만 허용되며 여성을 인사할 때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는 것이 예의입니다. 과거에는 검게 변색된 치아가 귀족성과 부의 상징이었으며 오늘날에는 드물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를 가진 노년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황금빛 금리로도 눈길을 끄는데 이는 오래된 전통으로 부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합니다.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는 많은 금 장신구를 착용하며 신부들은 때로 1에서 2kg에 달하는 금 장신구로 장식됩니다. 그렇다면 1인당 GDP가 약 1296달러에 불과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타슈켄트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무룬타우 금광에 있습니다. 이곳은 네바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광으로 1958년 발견된 이후 1600톤 이상의 금을 생산해왔습니다. 남아있는 금 매장량은 2032년까지 채굴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약 100톤의 생산량으로 세계 4대 금 생산국 중 하나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GDP는 약 815억 달러, 1인당 소득은 약 2552달러에 불과해 큰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호화로운 생활 양식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로 여겨지는 이유는 자원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GDP의 약 30%가 자원 수출에서 나오며 이는 산업과 서비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저해합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원에 의존하면서도 관광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인구의 상당수가 농촌 지역에서 농업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어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부족과 비효율적인 경제 운영 또한 장기적인 성장을 늦추는 요인입니다.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과 동시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는 뚜렷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이 대비는 수도 타슈켄트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열악한 기반 시설을 가진 지역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고급 호텔과 아름다운 역사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의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는 부와 빈곤이 공존하는 데서 오는 강한 매력이 존재합니다. 만약 미국보다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이 나라의 가장 호화로운 삶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진정한 장엄함은 화려한 축제와 지역 행사에서 빛을 발합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복잡한 해나 문양으로 장식된 손을 흔들며 춤추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도이라 북의 리듬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고 음악이 고조될수록 축제의 에너지가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쿠민, 고수, 사프란 같은 향신료의 향기가 서서히 퍼지고 큰 솥에서 천천히 조리되는 전통 음식 플로프의 깊은 향이 어우러집니다.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는 페르시아 새해를 기념하는 나브루즈로 이 시기에는 가족들이 집을 정리하고 활기찬 축제를 준비합니다. 거리에는 전통 음악 공연이 펼쳐지고 사람들은 수시간 동안 끓여 만든 밀 디저트 수말락을 나누어 먹으며 새해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말 경주와 다양한 전통 놀이도 열립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축제로는 레기스탄 광장에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 음악 축제 동방의 선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두타르와 탐부르 같은 전통 악기의 선율을 들으며 사마르칸트가 실크로드의 교차로였던 시대로 돌아간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축제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미식 세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식탁의 중심에는 국가대표 음식인 플로프가 있습니다. 향그릇한 쌀과 부드러운 양고기, 양파, 당근, 그리고 쿠민과 고수 같은 향신료가 어우러진 플로프는 한 입 한 입이 잊을 수 없는 조화를 이룹니다. 이어서 신선한 채소와 함께 제공되는 꼬치구이, 샤슬릭 역시 빠질 수 없는 별미입니다. 숯불향이 배인 고기와 전통 화덕에서 구운 난 빵의 조합은 단순하지만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디저트를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차크차크도 있습니다. 튀긴 반죽을 꿀에 버무리고 견과류를 뿌린 이 달콤한 디저트는 끈적하면서도 바삭한 식감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환대를 상징하듯 어떤 식사도 녹차 없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마시는 녹차는 이 나라에서 환대의 상징입니다. 현지 찻집에 앉아 친절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차를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문화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동방의 보석이라 불리는 이 나라에 대해 더 깊고 새로운 이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